저희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, 선재규 기자 모시고 저희가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저희가 원래 사실 처음에 여쭤볼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니었는데요. 이 속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점령기 쪽에 로켓 공격을 몇 시간 전에 재개를 했다고요?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6개월이 넘었는데요. 네. 이게 이제 뭐 겨울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 최신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. 네.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러시아한테 빼앗긴 지역을 탈환하겠다. 평화가 아닌 승리를 해야지 전쟁이 끝난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크림반도요. 예, 네. 이거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지금 점령하는 그 헤르손주에 그 노바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헤르손 쪽 그 이제 얼마 안 떨어진 지역인데 로켓 포격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그 로이터 보도를 보면은 여기 대해서 또 러시아도 흑해 도시 미콜라이브에 대해서 주거 지역에 포격을 또 시작한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. 네. 조금 좀 뜸하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.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면은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얘기인데요.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주지 않았던 첨단 지대공 미사일 NASMS 이렇게 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. 이것도 몇 달 안에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. 그다음에 숄츠 독일 총리도 어제 체코 프라하에서 연설을 했는데요.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. 그러면서 대공 방어 레이더, 뭐 정찰 무인기 같은 것도 이제 첨단 무기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게 유럽 전체 안보를 위한 거다. 유럽 연합이 분열하면은 푸틴의 먹잇감이 된다.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전쟁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. 예, 참 그 우크라이나 참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6개월 지났다고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지났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좀 정리가 되기는커녕 다시 또 좀 전세가 확장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글쎄요, 무슨 드네요. 뭐 항상 보면은 휴전협정 하기 전에 우리도 옛날에 한국 전쟁 때 그랬지만 막 치열하게 했는데 혹시 뭐 그런 뭐 맥락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좌우지간 다시 이렇게 충돌이 시작됐고 더군다나 지금 자포리자 원전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뭐 폭격 때문에 그 원전 건물에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. 네.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그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14명인가 대표단이 이제 가 있죠. 이제 도착을 한 상태인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좀 험악한 소식이 나와서 걱정이 됩니다. 서방 쪽이 조금 공세를 높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. 글쎄요, 지금 네. 뭐 외신들 상황이란가 쭉 보면은 네. 서방 쪽에서 공세를 좀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예. 모습이 완연합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 조금 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.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란 핵합의 관련해서 이제 이란 핵합의가 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런 소식을 기자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전해 주셨었는데 사실 이제 이란이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서로 굉장히 앙숙이지 않습니까? 앙숙이죠. 예. 핵합의 복원 임박했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할 것 같거든요. 그동안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상당히 몸이 달았습니다. 지금 뭐 현지 언론하고 외신들 그 보도를 보면요. 지금 이제 정치적 그 결정만 남은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이제 라피드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기조연설하기 위해서 가면은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은데 그때까지도 기다리기가 힘든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그 바이든하고 그 라피드 그 총리가 통화를 하려고 시도를 계속 하는 모양인데 지금 미국 폭스뉴스 보도를 보면요. 라피드 총리가 바이든하고 통화를 못했다는 겁니다. 지금 백악관 쪽에서는 대통령이 휴가 중이다. 이래가지고선 통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글쎄 아무리 휴가를 가도 통화 정도는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조금 뭔가 좀 바이든이 조금 멀리하는 거 아니냐.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만 해도요. 그 라피드 총리가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고 공동 회견하면서 우리는 딱 뭐 결속을 과시를 했는데 지금 외신 분석을 보면은 그때만 해도 유럽 연합이 그 이번 그 핵 합의 복원 협상의 그 최종
방안을 제시하기 전이라는 겁니다. 아시다시피 이게 제시되고 미국도 이란도 다 오케이 했거든요. 예, 미국이 좋게 답변.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예. 이제 예. 그래서 이제 건물사를 탄다고 예.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히 당황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라피드 총리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하고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도 뭐 딱 부러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걱정하는 걸 이해한다. 이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테러 세력에 돈 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네.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31년 이후에는 핵 합의에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약을 푸는 일몰 조항이 있습니다. 2031년이요. 예, 이스라엘이 그건 절대 안 된다. 그거 하면 우리는 뭐 무력 뭐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여기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물론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협상 타결이 불발보다는 훨씬 실익이 더 많다. 이렇게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불만이 많은데 이런 그 미국에서 조금 좀 이렇게 좀 발을 쓱 네. 빼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중동에서 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이란밖에 없는 거죠? 그렇죠. 비공식적이지만 네. 핵을 갖고 있는 건 이란밖에 없는 이스라엘밖에 없죠. 예. 그런데 이제 지금 핵을 갖고 있는 건 이란. 예. 아니죠. 아. 이스라엘은 핵을 갖고 있고요. 예, 예. 비공식적으로. 예, 예.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이제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게 이스라엘 주장이죠. 그렇게 예. 절대로 용납 못한다. 그렇죠. 이런 거죠. 이런 가운데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지난 금요일 백악관에 가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만나서 도저히 뭐가 잘 안 되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미국이 이란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군사 옵션을 우리한테 좀 제시해 달라.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군사 안보에 아무래도 이란의 이런 이제 핵 합의가 복원이 되면 굉장히 이제 군사 안보상 치명적이니까. 그렇죠. 자기들한테 굉장히 네.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미국이 유사시에 그런 걸 확실하게 우리 안보를 담보해 달라는 얘기인데 차단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는데 조금 이제 예. 이제 좀 뭔가 좀 구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전제가 이란 핵 합의가 상당히 이제 그 타결되기 직전이다라고 그 이스라엘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죠. 외신들도 그렇고. 그렇죠. 그렇게들 관측을 합니다. 진행이 많이 됐으니까요. 네. 그리고 뭐 이스라엘은 사실은 뭐 안보 문제가 뭐 심각하잖아요. 나라도 작고. 오늘 새벽에 뭐 예. 이란 대통령이 그 미신고 세 지역에 대해서 네. 국제원자력기구가 끝까지 그 사찰을 고집하면 우리는 뭐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. 그것도 어떤 그 막판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스라엘이 굉장히 몸이 달았습니다. 그 미국하고 중국 군사적 그 긴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네. 바다에서 함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뭐 이게 뭐 특학특학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지금 같습니다. 그저께 그 미국 칠함대 소속 그 순양함 두 척이 대만 해협 지나갔죠. 네. 까지 중국이 뭐 미국이 고의적으로 이런 그 평화 안정을 해친다 막 이래가지고 네. 발끈하고 또 전투기 뭐 네. 군용기 보내가지고 뭐 대만 그 중간선 넘어가고 막 이랬거든요. 네.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폭스뉴스가 전한 걸 보면요. 미국 해안 경비정 선박이 지난 금요일에 솔로몬 군도 수도가 있는 그 과달카날 섬에 들어가려다가 입항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. 그 이제 근처에서 그 영국, 뉴질랜드하고 함께 그 태평양 그 조업 감시 훈련을 하고 나서 이제 연료하고 보급품을 좀 채우기 위해서 예전에는 거기를 뭐 자유롭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솔로몬 군도 쪽에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한 모양입니다. 이게 중국하고 친한 그러니까 감정인가요? 네. 그리고 또 지금 뭐 영국 쪽에서 확인은 안 하지만 영국 해군 함정도 같이 이제 이걸 네. 이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역시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솔로몬 군도하고 새 안보 협정도 체결하고 해서 미국이 지금 상당히 지금 몸이 달았죠. 네. 그래서 이런 영향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. 그래서 지금 미국 국무차관보를 지낸 인사가 이 솔로몬 군도에 미국 선박이 못 들어간 거는 이건 초유의 사태다. 드디어 중국의 태평양 그 패권 확대 그동안에 그 노력을 한 게 뭔가 좀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 같다. 빨리 대비책을 세워라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. 그 솔로몬 군도가 그 호주 있으면 호주 위쪽에 있고 한 2,000km 떨어져 있죠.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괌. 괌하고 가깝고 괌에서 그 중간쯤 있는 거죠. 중간에 있으니까 아주 네.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. 예, 거기를 중국이 많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거예요. 공을 들여가지고선 아, 거기 지금 솔로몬 군도가 사실 그 동안에는 확실한 미국의 네, 전진 기지였는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 그렇군요.
이게 그 미국 군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만 그 해협 통과하면서 또 중국을 또 자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? 외교부 대변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. 미국 군함이 빈번하게 항행 자유 명분으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 개방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.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거듭 촉구한다 예. 했습니다. 지금 근데 조금 좀 톤이 조금 오늘 새벽에 처음 같진 외신들이, 않네요. 톤이 네. 조금 약해진 것 같다는 네. 또 그런 또 네. 분석도 했습니다. 네. 이것도 조금 좀 주목할 만한 네. 대목인 것 다행이네요.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백악관에서 이제 최근 이제 그 오늘도 보니까 유가가 많이 뛰었거든요. 네. 지난주에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량 굉장히 네. 좀 급감시키면서 시장에 한번 또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시장 굉장히 놀라게 했었는데 백악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반갑지 않을 것 같아요. 사우디가 말도 안 그렇죠. 듣고. 네. 근데 이제 유가를 안정을 시켜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너무 편파적인 것 같긴 합니다만 11월 중간선거나 이런 데에도 이제 본인들이 좀 유리한 고지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고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자, 그렇죠. 이렇게 하려고 백악관에서도 다른 쪽 업계도 좀 압박을 많이 하나 봅니다. 로이터 보도인데요. 그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난주에 그 미국 정유사 7대 정유사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휘발유하고 디젤 그 이달 들어가지고선 그 수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. 그거 좀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제대로 그걸 뭐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경고를 한 모양입니다.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대서양의 그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이 됐거든요. 아. 그리고 올해는 그 허리케인이 예년 평균보다 훨씬,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그 지금 뭐 파키스탄은 지금 뭐 노아의 그런데 뭐 글쎄요. 방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예, 뭐 전 국토의 예. 3분의 1이 지금 잠겼다는 예. 얘기까지 나오는데요. 지금 미국의 그 휘발유 재고가 한 10년 새 바닥인 모양입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 동부 그 허리케인 그 피해 지역은 벌써부터 그 비축유 방출 같은 것도 협의를 하는 모양인데 이 정유업계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계속 자기들 비즈니스만 하니까 드디어 백악관에서 이렇게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재고를 계속 늘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재고 쌓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서 유가 안정에 너네도 최선을 다해라. 뭐 이런 메시지인 거죠. 그리고 뭐 미국의 그 휘발유를 딴 데 주지 말라는 거죠. 그렇죠. 어디 미국 나라 없으니까. 밖으로 빼지 말고. 네, 주지 네. 말고.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유시장 원칙이 아니라 관리에 들어간 거죠. 정유사는 이제 가격이 비싸니까 네. 비즈니스 하고 싶어 하는 거고. 네. 유럽 얘기도 좀 해주세요. 유럽의 긴급 에너지 장관 회의 뭐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 그 가스프롬이 또 이제 무슨 뭐 정비한다 하면서 그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노르트스트롬 1 이게 이제 그 독일 비롯해서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의 한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아주 네. 핵심 라인인데 내일부터 사흘간 완전히 차단. 그동안에도 사실 평상시 물량 한 20%밖에 예. 안 줬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유럽연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체코가 순회 의장국인데 체코 총리가 긴급 에너지 장관 회의 소집했다. 이제 다음 달 9일에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는데 지금 여기 대해서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제 그 노르웨이에서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화상 연설하면서 러시아가 그 겨울철 그 유럽의 그 가장 그 가스 수요가 많은 그 시기를 앞두고 아주 비열한 짓을 한다. 네. 경제 테러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.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그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이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. 러시아가 지금 가스를 유럽에 제대로 팔지를 못하니까 네. 가스가 넘쳐가지고 이제 저장고에 더 이상 채울 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그동안 러시아가 잘 버텨오고 있다는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그거랑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거든요. 그 이렇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석유 뭐 이게 가스회사 보면 이렇게 항상 그 이렇게 불을 태우지 그쵸, 않습니까? 그쵸. 그게 네네. 이제 그 좀 이렇게 효율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이제 태우는 게 이걸 이제 가스 소각 그러니까 가스 플레어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. 네. 이게 이제 기술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는데 지금 너무 물량이 남아도니까 이게 이 가스 플레어링 하는 게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더 그럴 것 같다. 그러면서 지금 그 BBC가 분석을 했더니 러시아 북서쪽 핀란드 접경에 큰 러시아 LNG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에 이렇게 태워지는 양이
$1,000만 정도.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그런 식으로 소각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 IAEA 사무총장 얘기가 러시아가 지금 뭐 유럽 버릇을 들인다고 하는데 러시아도 결코 승자가 아니다. 서로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 게임이다. 이런 또 비판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거를 가스프롬 그런 대로 줄 수도 있는데 네. 뭐 고장 났다 어쩌다 하면서 그냥 내가 태우면 태웠지 주지는 않겠다. 그렇죠. 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. 우리가 네. 뭐 그냥 태워버리면 태우지 니들한테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. 실제로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닌 건지는 지금 잘 모르는 근데 지금 거죠. 그 규모가 네. 가스 플레어링 하는 규모가 전에 없이 많다는 큰 겁니다. 거로 볼 때는 원래 그렇게 태우고 하는 게 기술적으로 늘 있는 일인데 네. 그 태우는 규모가 예. 전에 없는 엄청난 규모다.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볼 때 지금 예. 그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네요. 이게 그러니까 그 전례 없는 규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위성 사진 이런 거 네. 저희가 볼 수 있고 네. 뭐 증거가 있는 겁니까? 이 예, 외체에서 지금 주장하는 게? 그 이제 지금 뭐 그 위성 사진 같은 거 그다음 전문가 분석 같은 걸 전부 그 인용을 해서 그렇게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. 아. BBC가 뭐 그래도 좀 그렇죠. 신중하게 보도를 네네. 한 것 같은데 자오전 뭐 러시아 북서쪽 그 핀란드 접경에 있는 포르토바야라는 곳에 네. 큰 LNG 발전소가 있는데 더 문제는 이곳에 그 노르트 스트림 1이 가는 그 가압 기지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네. 가스 보내려면 거기서 이제 프레스 압력을 가해서 하는 그 기지가 네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또 거기 있다는 아,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분명히 안 주고 태운다 이런 예, 의심이 이건- 가는 거네요. 예,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의미라는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. 예, 저희가 지금 방금 이게 보도한 거 위성 사진 나온 게 보도된 게 있네요. 그 보니까는 저기 저렇게 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저기 태워서 태워서 네. 나타나는 이제 가스 플레어링이 굉장히 네. 좀 평소보다 크다 이런 거를 이제 주장하는 이 위성 사진이 이건 것 같네요. 전혀 위성 사진에 나올 정도면은 네. 뭐 굉장히 규모가 그럼요. 크다는 거겠죠. 알겠습니다. 참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어떤 국가든지 이제 뭔가 중앙의 권력이 굉장히 크고 통제를 잘하는 나라일수록 이렇게 외부에 뭔가 자신의 약점 같은 거를 또 감춘다고 할까요?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약점들이 또 터져 나오는 것 같네요. 근데 참 제가 답답한 게요. 아까도 파키스탄 말씀드렸는데 네네. 파키스탄이 물론 이제 그 몬순 그 매년 이맘철이면 그 우기가 와가지고선 2010년에도 엄청난 홍수가 와가지고 그때 국토의 한 5분의 1 정도가 잠기고 한 2,000명 이상이 사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이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. 지금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그 피해 지역을 돌아보는 그 이제 외신 사진도 네. 많이 나왔는데 막 완전히 덮여서 지금 그 구호 관계자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워낙 심각해가지고 뭘 좀 도와주려면 헬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착륙을 해야 되는데 예. 착륙할 마른 땅이 없다는 겁니다. 어.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 생각이 났다 이런 음. 얘기까지 했습니다. 지금 그 뭐 SNS에는 보면요 한 150개 정도 그 객실을 갖추고 있는 그 신혼여행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고급 호텔이 있는데 네. 그게 전체로다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아휴. 모습까지 나오고요. 아. 지금 100만 채 정도의 이상의 가옥이 파괴됐고 그리고 인구가 이제 파키스탄은 2억 3천만 명인데 지금 이재민이 최소 3,300만 명. 그러니까 7명에 1명꼴 정도. 조금 전에 들어온 걸 보니까 그 파키스탄 쪽에서 피해액이 최소 100억 달러. 지금 100억 달러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하거든요. 파키스탄의 경제도 딱히 요즘 안 그럼요. 좋지 그래서 지금 않나요? IMF가 네. 오늘 새벽에 보니까 그 지원 프로그램을 부활시켜서 11억 달러를 긴급 방출을 한다. 그런 얘기인데 지금 뭐 정부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 이미 선언했고요.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좀 도와달라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게 뭐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괴물 몬순이라 그러거든요. 예년에도 있었지만 뭐 짐작하시겠지만 기후 위기거든요. 예. 지금 뭐 이렇게 뭐 가스 가지고 태우고 뭐 너희 준다 안 준다 그런 문제가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네요. 정말 이건 뭐 진짜 지구 전체가 지금 그야말로 가라앉는 상황인데 정신들 바짝 차려야 됩니다. 이재민이 3천만 명이면 뭐 그러니까 예. 파키스탄 경우는 뭐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다.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. 네. 장마로. 네, 이게, 장마라고 이게 해요. 예전보다도 훨씬 지금 큰 게 온 거죠 홍수가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뭐 가장 심각한 거죠. 예. 그게 파키스탄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 인도 아시아 쪽은- 쪽이 이제 그때 예. 이제 이맘때면 이제 그 몬순 네. 그 우기 예, 차리게 항상 하는데 네. 올해는
심각하다는 거죠 지금. 지금 뭐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그 일대 다른 나라도 지금 홍수가 심각한데 예. 파키스탄이 워낙 심각하니까 거기가 지금 좀 가려져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 지난달 아니 8월에 참 장마가 아니라 이제 폭우가 지금 무섭게 내려가지고 이게 뭐냐 엄청 놀랐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도면 정말 너무너무 양호한 편인 것이고요. 그렇죠? 저희 집도 지난번 그 비 많이 왔을 때 막 하수가 역류해가지고 막 좀 잠겼거든요. 그러니까 네. 그때도 막 그냥 혼이 났었는데 지금 이 파키스탄 이거는 뭐 그거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. 진짜. 그러니까 정말 기후 위기 심각합니다. 지금 뭐 이렇게 무슨 뭐 채권 수익률이고 뭐 투자해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 지구 전체가 가라앉으면 또 그렇네요. 투자해서 뭐 수익을 내 가지고 무슨 소용이 그러네요.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. 예. 많이 정신 차려야 바뀌고 됩니다. 예, 비도 정말 정신 갑자기 차려야 이상하게 됩니다. 오고 요즘 꼭 출근할 때만 비 오고 또 그러더라고요. 출근할 때만 비 오고. 아, 그 진짜 날씨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휙휙 바뀌고. 그러니까 네. 이제 우리나라도 누가 저한테 그랬는데요.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건기와 우기로. 그렇죠. 우리도 이제 뭐 예. 아열대식으로 예. 바뀌고 비가 올 때도 막 엄청나게 예. 오고 말이죠. 지하전 환경 전문가들이 오늘 새벽에 일제히 기후 위기의 또 다른 경고다 이렇게 네. 강조를 했습니다. 하도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좀 무디었는데 진짜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. 네. 그리고 꼭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면 꼭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, 못 사는 더 그렇죠. 사람, 이런 사람들이 네, 네. 항상 더 제일 먼저 예. 피해보고 제일 많이 피해보고요. 그게 참 안 됐네요. 예. 참 이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. 뭐 옛날에 종말론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죠. 뭐 그 말세에 항상 이제 전쟁 크게 나고 이런 기후 이변, 그 다음에 전염병 돌고. 근데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. 네. 뭐 참, 아침부터 너무 겁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예.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이제 손임 기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. 자, 북한 얘기가 네. 또 국제뉴스에 올라오네요. 북한이 그 지난번에도 무슨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한 지역에다가 뭐 노동력을 보내고 싶다, 뭐 처음에는 무슨 뭐 10만 명 병사를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확실히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랑 북한이 밀착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제 외신에서 나오고 있다고요. 그동안에는 북한하고 중국이 뭐 혈맹이다 이러고 이제 러시아는 조금 좀 이렇게 뒤로 빠져 있는 네. 행동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이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입니다. 네. 지금 그저께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. 그 기억하시죠? 지난 3월에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안 체결할 때 그 5개 나라가 반대를 했죠. 그 중에 이제 북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러시아가 돈바스 친 러시아 세력 그 두 인민공화국에 네. 노동자 보낸다. 뭐 그랬더니 이제 뭐 안보리에서 이거는 결의 위반이다 하니까 또 러시아 쪽 얘기는 이거는 독립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해당이 안 된다. 네. 그리고 또 러시아가 지금 아시다시피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뭐가 와도 카트가 가능하거든요. 이러니까 아마 북한이 굉장히 지금 기회를 삼는 것 같다는 게 저널 분석입니다.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나 기술 같은 것도 제공할 수도 있다. 그리고 또 푸틴도 최근에 뭐 북한이라고 거명은 안 했지만 최근 어떤 회의에서 동맹국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군사 기술 같은 건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. 지금 미국 허드슨 연구소 그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푸틴 쪽에 붙는 게 제재 회피라든가 민감한 그 첨단 기술 교류 확대에 훨씬 더 이익이 될 거다. 그다음에 그 러시아 극동 연방대학 교수도 평양이 지금 모스크바에 붙어가지고 손해볼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미 러시아 워싱턴하고는 오래전부터 대화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바이든 행정부가 화가 나도 뭐 지금 뭐 별로 뭐 없으니까 손해볼 게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더욱더 갖는 것 같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하고만 그렇게 밀착될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도 밀착이 되면 중국에서 못 받는 지금 말씀하신 군사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니까 좋은 것이다. 이렇게 그동안에 생각하는 건가요? 그 미국에 있는 그 북미 관계 아주 정통한 그 고위 재계 인사인데요. 네.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. 사실 북한하고 중국이 뭐 혈맹하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겁니다. 네. 자꾸 이렇게 무슨 뭐 대가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사실 싫어한다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어떤 대안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.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이제 푸틴이 저렇게 이제 푸틴은 많은 그 전략적인 이런 동맹이 필요한 상태에서 네. 북한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푸틴이 굉장히 호감을 보이고 해서 갑자기 가까워지면서 하니까 하나의 돌파구 어떤 게 대안이
될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저널보도가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. 러시아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도 북한이 그 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. 네. 그동안 중국한테 약간 밀렸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끌어안겠다 그런 것도 있는 그동안에 건가요? 그 철도 연결 네. 문제도 굉장히 네, 관심을 네. 갖고 있다. 예. 이게 이제 최근에 좀 뜸해져 있지만 네. 사실 그 남북한 연결 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북한에서 관심을 많이 저 러시아에서도 관심을 가졌었거든요. 그러면 북한이 또 이렇게 러시아하고도 중국을 벗어나서 또 러시아하고 다시 관계가 뭐 복원이 되고 이러면은 점점 복잡해지고 그렇죠. 예, 더 복잡해지는 우리나라 거겠죠.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. 글쎄요. 이게 뭐 다면적인 어떤 성격인 예, 것 예, 같습니다. 예, 네. 예. 참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만약 북한이 그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밀착이 돼버리면 앞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. 상당히 좀 걸림돌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? 북미 대화에도 네. 그동안에 중국이 큰 그 변수였는데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은 더 복잡해지고 그야말로 옛날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예전에 그 오자협정 예. 초기에 네네. 이제 그런 식의 그 구도로 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. 이제 오자 협정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지고 지금 없었죠. 뭐, 그동안 예, 뭐 오로지 없었죠? 북미 뭐 이렇게 예, 뭐 북중 이렇게 북중하고 예. 중국하고만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껴줘도 사자에다 많이 예. 있었는데 이제는 복잡해지네요 점점 더. 그리고 러시아가 끼어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예. 네. 러시아의 입장이 또 중국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고. 아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러시아가 북한이랑 밀착을 하면 옛날에 안 좋은 기억이 또 계속 또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. 그럼요. 예. 저야 뭐 계속 예, 괴로운 거죠. 정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괴롭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국제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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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